복용 중인 약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약물 문제. 여기에 부작용으로 인한 가려움증이 흔합니다. 약을 먹고 피부 발진이 생기면 당연히 여기에 부작용이 아닐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에 의해서 피부 발진은 생기지 않고 가려움증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 발진 없이 가려움증만 생기는 확률이 5% 정도입니다. 약에 의해서 피부 부작용이 생긴 100명 중에서 95명의 피부 발진이 생기지만 5명은 피부 발진 없이 가려움증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가려움증만 생기는 경우에는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가려움증의 원인이라는 것을 의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용하는 약의 종류가 많아집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 하루에 복용하는 약의 개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약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부작용 없이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약에서 약을 만들 때 유효한 성분뿐만 아니라 약의 제형을 만들거나 복용하기에 편하게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을 첨가합니다. 그래서 완제품 약에는 여러 보조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물질이 특정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피부 발진과 함께 가려움증이 일어나고 간혹 피부 발진이 생기지 않으면서 가려움증이 발생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약물이 가려움증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고 소일, 소주 혹은 1, 2개월 내에 가려움증이 있다면은 그렇다는 거죠. 혈압약 등등등 약들의 약물 복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먹고 있는 약이 현재 앓고 있는 질환에 꼭 필요한 핵심 약인지 아니면 꼭 필요하진 않지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약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약물 부작용 때문에 영양제나 건강식품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 혈액순환을 위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성분을 사서 먹으라는 광고도 넘쳐납니다. 영양제나 건강식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용하고 있는 영양제나 건강식품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가려움증의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품 속에 영양제나 건강식품의 유효 성분뿐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첨가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등등. 자, 음식도 가려움증의 영향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름 노른자를 먹어도 두드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양한 단백질 등등이 피부 발진을 또 피부 발진 없이 가려운 경우에는 옷달기 가려움증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진짜로 옷달기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 아닌가 등심해서 그렇게 치료할 수 있었다는 거고, 피부 질환이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부 질환들이 또 아토피성 피부 오염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토피는 어린이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이들은 너무 깨끗한 환경에 살기 때문에 그런 세균과 외부 물질에 접촉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 그 물질에 대한 면역력이 형성되지 못해서 나이를 먹게 됩니다. 어릴 때 외부 물질을 접하면 면역력이 생기지만 나이가 들어서 접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서 아토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토피염이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러면 피부염의 가려움증에는 항히스타민제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히스타민 외에도 다른 물질들이 가려움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밝혀진 가려움증 유발 물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 둘째,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해서 염증이 심한 피부에는 신경 섬유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렵습니다. 표면에 신경이 존재하면 물리적인 자극이나 화학적인 자극에서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접촉 피부염은 외부로부터 피부에 접촉한 물질이 염증을 유발하여서 생깁니다. 첫 번째, 자극이 강한 물질이 피부 조직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자극성은 강하지 않지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피부 안으로 들어와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접촉 피부염은 자극성 접촉 피부염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극성 접촉 피부염 세제의 주 성분인 계면 활성제와 알코올은 비교적 약한 자극성을 보입니다.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접촉 피부염의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이 되는 것은 자극 물질이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극성 접촉 피부염도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손상된 피부에 건조성 습진이 또 있을 수가 있다. 피부는 상처를 인지하면 상처가 나서 죽은 세포를 청소하고 찢어진 피부 조직을 채우기 위해서 세포들을 증식시키고 없어진 진피 조직을 채우기 위해서 콜라겐, 섬유 등 필요한 단백질을 만듭니다. 이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피부 세포는 여러가지 물질을 합성하여 필요한 일을 합니다. 사이토카인은 염증세포를 불러 모으는 작용도 하고, 사이토카인은 위에서 말했듯이 염증을 유발하고 감각신경을 자극하여 가려움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발로 어하배상습진은 젊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건조성 습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균감염, 감염은 여름철 습한 계절에 많습니다. 오음감염, 최근에는 오음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음 접촉성 뇌과 질환이 가려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가려운 경우에는 혹시 현재 앓고 있는 뇌과 질환이 원인이 아닐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성 신장질환, 오랜 세월의 공파질환,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질환에서는 왜 가려움증이 생길까요? 만성 신장 환자의 가려움증이 생기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가려움증이 생기는 몇 가지 이유가 알려졌습니다. 만성 신장질환자의 가려움증의 원인은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라 전신에서 염증 반응, 면역 반응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의 몸은 신장 기능의 감소로 인해 파헤쳐내지 못한 물질들 때문에 염증 반응 및 면역 반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증가한 염증 반응과 면역 반응 때문에 가려워집니다.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면 가려움증이 좋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피부에서 염증 반응과 면역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광선 치료를 시행하면 또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는 투석 때문에 가려울 수가 있습니다. 투석이 원인인 경우에는 투석을 받는 동안에 투석을 받은 직후에 가장 가렵습니다. 전신에 발생한 염증 반응과 면역 반응 때문에 가려움증이 생긴 경우에는 항염증이나 면역 억제제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 신장질환이 있으면 당뇨병도 앓을 수 있고, 간질환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약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부작용으로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고, 간질환과 담도질환, 만성적으로 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 가려움증이 생기는 일이 흔합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 간질환을 인해서 가려움증의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부 환자에서는 매우 심해서 잠을 잘 수 없어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즙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못하고 정체되는 경우에도 가려움증이 잘 생깁니다. 담즙 성분이 뇌에 작용하여 일종의 마약 성분인 오피오이드 간질환이나 담도질환과 관련된 가려움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질환을 잘 치료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약 3분의 1에서 전신에 가려움증이 발생합니다. 혈당이 높을수록 더 심한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왜 혈당이 높으면 피부가 가려워질까요? 우선 혈당이 높으면 인체 내에 있는 많은 성분들이 당 성분에 의해서 당화되기 때문입니다. 당화.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 신경섬유도 높은 혈당에 의해서 당화가 일어납니다. 신경섬유에 당화가 일어나 신경섬유를 저격하고 가려움증이 유발됩니다. 신경섬유가 당화되면 가려움증 외에 피부가 화끈거리거나 따끔거리는 증상도 생깁니다. 또 다른 이유로 당뇨병 환자는 피부가 건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피부에 발진이 생기며 피부 발진 부위가 국소적으로 가려울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 갑상선 기능은 증가와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능 증가는 항전증이지 환자의 약 10%의 가려움증이 발생합니다. 간혹 참기 어려운 심한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물이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대사산물에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몸속의 더운 피가 확장된 혈관 안으로 많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피부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피부의 온도는 31도 정도지만 몸속을 돌아다니는 혈액 온도는 체온과 동일한 36.5도. 따라서 더운 피가 많이 모이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 피부가 화끈거리게 됩니다.
뼈의 온도가 올라가면 가려움을 느끼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쉽게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피부가 그래서 가려워진다. 기능한 감소는 저하증 경에도 국소 가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는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피부 장벽 기능이 감소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건조하면 가려워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았다. 혈액암이나 혈액진환,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발생한 혈액암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백혈병, 호지킨 림프종, 비호지킨 림프종, 피부 T세포 림프종 환자에서 가려움증이 자주 발생합니다. 혈액세포를 만드는 골수 이상이 생기는 다양한 혈액진환에도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 혈액암이나 혈액진환으로 진단받기 훨씬 전부터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 모를 가려움이 계속되면 혈액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액암이나 혈액질환에 의한 가려움증의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혈액암이나 혈액질환에 의해서 가려움이 생기면 전신이 가렵고 가려움은 참기가 어렵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전신이 가렵고 피부가 화끈거리는 증상이 생깁니다. 혈액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삶의 질이 가려움증 때문에 더욱 나빠집니다. 자가면역질환, 류마티스 질환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은 자기 조직을 공격하는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의 특징이다. 대표적인 류마티스, 루푸스, 피부근염, 피부경화증, 베체트 이들이 걸리면 발진이 생기고 가려움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가면역질환에서 피부가 수포에 발생하는 자가면역성 수포성 질환도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가려움을 만성신장 담도 질환, C형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피부가 어려울 수 있고, 간질환, 담즙이 정체되면 황달이 생기면 피부가 가려워질 수가 있고, 당화, 신경이 당화가 되고 건조해지고 해서 생길 수가 있고, 갑상선도, 또 혈액암도, 면역질환도 그럴 수가 있다.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거죠.